여기 한국의 식당에서 울부짖는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은 그런 여성을 보며 맹렬히 따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헝가리에 살고 있는 실비아라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3대째 내려오는 헝가리 전통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시며 저는 레스토랑을 물려받기 위해 아빠 밑에서 일과 요리를 배우는 중이죠. 할아버지가 레스토랑을 운영하셨을 때는 분명 외국에서도 시간 내서 찾아오는 유명 레스토랑이었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 레스토랑은 파리만 날리고 손님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아빠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손님이 끊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저는 저희 레스토랑이 위기를 맞은 까닭은 아빠의 방식이 너무 옛날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는 할아버지의 방식에 너무 집착하셨는데 저는 저희 레스토랑의 음식만 전통을 따르면 되지 레스토랑의 운영 방식까지 구식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아빠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저희의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바로 다른 나라 식당들의 방식을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아빠는 이런 제 결정에 찬성하시며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서유럽 국가들을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런 가까운 나라들은 헝가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모두가 가봤을 테니 차별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대신 저는 요즘 떠오르는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요리에 관해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둔 나라는 그만의 성공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고 한국을 들르면서 아시아의 전통 요리 강국이라는 일본도 들르기로 했죠. 아무래도 헝가리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편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일본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일단 저는 일본의 대도시에 있는 식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일본에서의 첫 식사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큰맘 먹고 고급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 형편의 고급 식당은 정말 부담이 되었던 게 사실이었지만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 아빠가 일본의 지역 화폐를 구해다 주신 덕분에 고급 식당에 가볼 수 있었죠. 이 지역 화폐는 일본 여행을 갔다가 깜빡하고 사용하지 못한 손님이 아빠에게 저렴하게 판매했다는데 저로서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고급 식당은 인테리어도 훌륭했고 종업원들도 몹시 친절해서 저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총 금액이 9,900엔이라는 종업원에게 저는 10,000엔짜리 상품권을 건넸는데요. 그런데 이 종업원은 웃는 얼굴로 말하더군요. 손님, 이 상품권은 100%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엔이 남은 이 경우에는 사용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대답했죠. 그래요? 그렇다면 잔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아니요, 잔돈을 받지 않으셔도 어쨌든 이 금액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셨으니 이 상품권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겠다는데 왜 거절하시는 거죠? 그러자 종업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그게 규칙이니까요. 그렇게 저와 종업원의 실랑이는 계속 이어졌고 결국 지배인까지 나왔지만 지배인조차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끝까지 지역화폐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저는 현금을 지불해야 했고 융통성 없는 일본의 시스템에 혀를 내둘렀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기대하고 방문한 일본의 시골 바닷마을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저는 초면인 저를 마치 친딸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는 아주머니를 믿고 어떤 해산물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에 보이는 생선 모듬 요리가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주문했죠. 물론 4,000엔이라는 거금을 들여야 했지만 바닷가 마을이라 비싼가 보다 싶었고 무엇보다 저는 친절하신 일본인 아주머니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생선 요리는 미리 만들어놨는지 몹시 차가웠고 제 입맛에도 맞지 않아서 거의 다 남겨야만 했습니다. 저는 단무지나 락교 같은 그나마 입맛에 맞던 사이드 반찬만 먹어야만 했죠.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를 받아보니 25,000엔이 청구되어 있더군요. 저는 너무도 황당해서 아주머니께 계산서를 잘못 가져다 준 것 같다고 말했으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온화한 미소를 보이시던 아주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바뀌더니 그 가격이 맞다며 메뉴판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메뉴판 가장자리에는 매우 작은 글씨로 한 마리 기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즉, 저는 조그마한 생선 6마리를 주문했고 단무지나 락교 등 사이드 메뉴도 추가적으로 주문했으니 25,000엔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아주머니가 온화한 표정으로 단무지가 더 필요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일 뿐인데 이렇게나 많은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이며 도대체 메뉴판에 마리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실망감에 극에 달한 저는 아주머니에게 맹렬히 항의했죠. 그러나 이 사기꾼 아주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결국 근처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던 외국인 커플이 제게 다가와서 말하더군요. 그렇게 화내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여긴 시골이라 그런지 말이 안 통해요. 저희도 똑같은 수법에 당했고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인들에 질려서 이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그 길로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나라에 배울 건 단 하나도 없었고 일본은 정말 과대평가된 나라라고 느껴서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서유럽에 가라는 아빠의 말씀을 들을 거라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일수록 문화가 비슷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저는 전라도라는 한국의 지방에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한국도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만약 이번에 사기를 당한다면 일본에서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다짐했고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욕을 잔뜩 공부한 채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지친 저는 전라도에 도착한 뒤 그냥 눈에 보이는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후회하게 되었는데요.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한국인 아저씨는 몹시 험상궂게 생겼을 뿐더러 일본인들과 다르게 키와 체격도 매우 커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렸고 저도 모르게 얌전히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메뉴판 가장 위에 있는 게장이라는 요리를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종업원과는 다르게 이 한국인 아저씨는 겉으로라도 친절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특징은 그의 외모와 맞물려 제게 더욱 두려운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떨면서 물었죠. 저기, 이 게요리, 게 하나당 가격인가요? 아니면 게요리 전체의 가격인가요? 그런데 그는 제 말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번역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게 하나당 가격이 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러고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 남자에게 속았다는 걸 직감했지만 이대로 도망쳤다간 낯선 타지에서 험한 꼴을 당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저 덜덜 떨면서 가만히 요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대놓고 사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제가 시키지도 않은 반찬들을 마구잡이로 가져왔거든요. 각종 채소부터 해서 삶은 돼지고기나 생선 요리 등 식탁에는 각종 요리들로 꽉 차기 시작했고 결국 식탁에 공간이 부족해서 몇몇 요리들은 의자에 놓아야만 했죠. 이쯤 되니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 아저씨는 일본인들처럼 내가 시키지도 않은 요리에 대한 값도 전부 청구할 거야.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이 음식들을 전부 먹어치움으로써 식당에 손해를 입혀주겠어. 그렇게 저는 제가 시키지도 않은 반찬들을 전부 흡입하기 시작했는데 이 음식들은 생각외로 너무나도 맛있었고 제 입맛에도 잘 맞더군요. 저는 순간 이 정도 퀄리티라면 오히려 사기를 당한 것이 잘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 제게 두 번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반찬을 다 먹자 이 식당 주인 아저씨는 말도 없이 빈 그릇을 가져가더니 그릇에 반찬을 채워서 다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좌절했습니다. 이 아저씨는 반찬 리필에 대한 추가 요금도 받을 생각이었던 거죠. 대체 제게서 얼마나 뽑아 먹으려고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기를 치는지 한국이 너무도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저도 모르게 비행기 안에서 공부한 한국어를 사용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젠장. 그렇게 외마디 소리를 내뱉은 저는 그대로 식탁에 머리를 파묻고 엉엉 울었고 제 울음소리를 들은 주인 아저씨는 놀라서 제게 달려왔어요. 험상궂은 외모와는 달리 이 아저씨는 제가 우니까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이 아저씨는 연신왓을 외쳤는데 아마 제가 왜 우냐고 묻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번역기 앱을 이용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사기치는 거잖아요. 제가 시키지도 않은 메뉴를 가져다 주고 다 먹은 반찬도 계속해서 채워주는 걸로 봐서 당신은 이에 대한 모든 요금을 제게 청구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저희 아빠도 식당을 운영 중이고 식당 주인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들은 주인 아저씨는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적혀져 있는 요금 외에는 추가로 지불하는 요금이 일절 없어요. 이 반찬들은 모두 무료이며 저는 손해보는 장사 따위는 신경도 안 씁니다. 저는 손님들이 제 요리를 좋아해 주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 반찬도 마음껏 먹고 식사를 마치고 카운터에 있는 요구르트와 사탕까지 먹고 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곧이어 제가 주문한 게장 요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이 게장 요리는 그동안 제가 먹었던 요리 중에 가장 맛있었고 저는 오늘아 소비한 칼로리를 전부 게장 요리로 보충했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저처럼 많이 먹는 젊은 여자는 처음 본다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고 제가 복스럽게 먹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며 요구르트도 3개나 주셨어요. 물론 금액도 메뉴에 적혀있는 금액만큼만 받으셨죠. 제가 전라도에서 방문한 다른 식당들도 이곳 식당처럼 엄청난 반찬들을 제공해줬고 식당 주인분들은 이 정도로 퍼주면 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같이 제게 엄청난 음식을 가져다 주셨죠. 그리고 한국 음식을 잘 먹는 제 모습도 좋아해 주셨어요.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진정성이었던 것이죠. 손님들은 이러한 진정성을 귀신같이 파악하고 무의식적으로 식당을 평가합니다. 일본처럼 겉으로만 친절한 게 아닌 한국처럼 행동으로서 친절함과 따스함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느꼈죠. 저희 식당은 그동안 일본식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을 느낀 저는 헝가리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손님들을 위해 무료로 식전물과 식후 간식을 준비했고 원래 유료로 제공되던 빵을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비용만 더 들고 효과도 없더군요. 아빠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면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저를 혼내셨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고 여기서 현실과 타협을 한다면 정말 후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딱 3개월 후 폭발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의 재방문율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저희 레스토랑의 서비스에 만족한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희의 진정성이 손님들에게 통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레스토랑을 다시 일으킨 건 제가 아닌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거든요. 현재 저는 한국인들이 저희 레스토랑에 방문하면 식전주까지 공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만 보면 이유 없이 반갑거든요. 어쨌든 저는 내년에도 한국의 방식을 배우러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정말 엄청난 나라예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방식을 이용해 대박을 낼 수 있었던 헝가리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